네, 2022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3일차 스마트 매니지먼트 세션의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의 키워드는 AI 빅데이터입니다. 라운피플 윤기욱 CTO님께서 제조산업을 위한 AI 플랫폼 특징과 효과라는 주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피플의 윤기욱 CTO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운피플의 윤기욱 CTO입니다. 저는 AI 개발과 그리고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관련된 개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마트 제조 구현을 위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이제 AI잖아요. AI에는 뭐 딥러닝, 머신러닝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마트 제조에서 AI가 하는 역할 어떤 것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AI를 이용해서 기존보다 더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자동화되지 못했던 이런 품질 관리 공정들을 자동화하는 부분들에 많은 또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단위로 쪼개져서 좀 비효율적으로 구성됐던 이런 생산 공정들이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자동화되면서 전체 공정들이 전체적으로 인라인화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뭐 스마트 제조에 AI가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CTO님께서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까요? 금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AI에 대한 그런 어떤 성능에 대한 의심은 현재는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그 제조 현장에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실제 AI 솔루션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어떤 부분에서 기인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CTO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기억하면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TO님 시작해 주시죠. 예,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조 산업을 위한 AI 알고리즘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합한 플랫폼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라운피플을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운피플은 2010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계속적으로 이 머신 비전 분야 그리고 산업용 이미지 분석 분야의 연구 개발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주요 제품들은 기존의 머신 비전 카메라를 비롯해서 AI의 스마트 비전 솔루션들이 주요 제품들입니다. 저희의 경쟁력은 창립 때부터 모든 코어 기술들을 직접 개발을 해왔다는 부분입니다. 이 산업용 비전 분야에서 필요한 컴포넌트부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기술들을 통합해서 솔루션 기술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더 큰 규모로 해서 자동화 장비 및 자동화 여러 가지 인라인 설비들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2016년도부터는 모든 알고리즘들을 다 AI 중심으로 변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 설비에도 핵심 알고리즘은 AI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러한 AI 기술들을 더 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이런 AI 핵심 기술과 그리고 플랫폼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조 산업을 위한 AI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왼쪽에서 보시는 이미지는 이미지넷에서 요구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의 이미지들입니다. 이미지 예시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다양한 조건의 그런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제조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들은 이런 부분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 예시에서 보시듯이 전체적으로 조건이 균일합니다. 밝기가 균일하고요. 그리고 크기가 균일하고 심지어 촬영하는 그런 조건도 균일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판정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은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시듯이 OK와 NG에 모두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검출해야 되는 그런 특징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분량이 가지고 있는 특징만 골라서 검출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 산업에서는 전체적으로 검출하고자 하는 그런 특징의 명확한 그런 특징만을 검출해서 분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체적인 AI의 프로세스는 이러한 조건을 가정으로 했을 때 크게 5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프로젝트 수립은 제조 라인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타겟을 정하게 되고요. 그 타겟에서 분류 AI 기술을 이용해서 목적해서 분류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단계를 지나게 되고요. 그 목적에 맞는 AI 모델을 선정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이런 학습을 거치게 되면은 AI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거치게 되고요. 만약에 평가가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수집 과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레이블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평가 과정이 목적하는 바에 맞다 그러면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결국 AI 전문가들이 그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를 선정하고 그리고 최적화된 모델을 선정하는 이러한 어려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의 편차를 제거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이터 중심의 AI 접근 방법론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확성 그리고 편차 그리고 어떤 편향된 결과가 최종적으로 AI가 가지는 성능의 한계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데이터에 어떤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무리 이 인공지능 모델을 최적화하고 열심히 학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런 오류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이 데이터가 제조 현장에서는 아예 많거나 아니면 아예 적거나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데이터에 집중해서 균일한 이러한 에러가 없는 데이터 수집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들은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바를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4가지의 해결 방안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쉽고 편한 AI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AI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에 특화된 AI 모델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의 분량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검사해낼 수 있는 AI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AI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부분들은 AI가 블랙박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 그리고 시각화 기술들을 거쳐서 그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A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AI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편한 AI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수집 과정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라벨링들을 자동적으로 해서 사용자의 수고를 최소한으로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언슈퍼바이즈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슈퍼바이즈드 알고리즘 대비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솔루션을 셋업하는 기간들을 크게 단축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단적인 예로 굉장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큰 그런 분량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그러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분량들을 걸러내고 자주 나타나고 주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분량들에 대해서는 지도 학습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분량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증강 방식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카메라의 진동, 포커스 분량, 그리고 어떤 틸트, 이런 어떤 비전적인 그런 접근 방법론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실제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학습할 경우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예외 사항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오토 레이블링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든 레이블링 과정들을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조업에 특화된 AI 모델 알고리즘들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앞서 이미지의 특성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조 현장의 비전 알고리즘들의 경우에는 큰 이미지에서도 아주 그 분량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특징들을 정확하게 검출해내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미지 데이터들이 현장에서 수집되다 보니까 수천 장, 수만 장이 없더라도 충분히 강인한 성능으로 학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최적화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머신 비전의 특성상 여러 가지 조명들 그리고 분량들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광학 조건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광학 조건 하에서 한 번에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멀티 이미지 트레이닝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하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촬영된 이미지들을 한 번에 고속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여러 이미지 내에서 두드러지게 발생되는 그런 특징들을 선택적으로 학습을 해서 더욱더 효율적인 그런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멀티라벨 부분이고요. 멀티라벨은 그 분량들의 특성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넓게 발생되는 어떤 오염 분량과 그리고 매우 작게 발생하는 어떤 찍힘이나 파티클 분량 같은 것들을 동시에 정확하게 검출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피처들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멀티 레이블 알고리즘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 효율적인 그런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의 알고리즘들, 컴팩트한 알고리즘들, 하나의 PC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초당 수 기가바이트의 그런 이미지들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고속의 그런 알고리즘들이 필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의 개념으로 수백 메가의 그런 이미지들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사실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사전에 그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리고 발생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정확히 정의한다 하더라도 항상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돌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BC라는 분량이 학습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D라는 분량이 발생했을 때, 다른 유형의 분량이 발생했을 때 이런 앞서 학습된 ABC로 판단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AI 모델에 대해서 재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이제 까다로운 그런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의 모델들을 복합적으로 앙상블 모델 형태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판정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시각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정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AI 측면에서 보면 AI 모델이 상황에 맞게 굉장히 큰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한 그런 검사의 경우에서는 아주 컴팩트하고 가벼운 모델이 제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는 이런 고성능 GPU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는 아주 저렴한 그런 NPU 칩셋을 적용해서도 현장의 요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델들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모델의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현장에서 추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속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툴킷 그 다음에 요구사항들, 모델들을 다 토탈해서 나비 AI라는 툴킷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모델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이런 알고리즘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타겟에 맞추어서 복잡한 모델부터 가벼운 모델까지 다양한 모델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조 현장에 다양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분야들에 다양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I를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배포 적용하기까지의 한 번의 그런 플로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조 현장에서 AI를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일회성의 적용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현장에 적용을 하면 현장에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요구사항들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어떤 특징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AI 솔루션들이 긴 시간 동안 가장 최적의 성능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배포가 된 이후에 다시 변화된 요구사항이나 데이터들의 조건에 맞추어서 다시 데이터를 수집해서 또 배포 과정으로 반복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툴킷의 개념으로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변화하는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적인 개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 플랫폼의 데이터부터 유지보수까지 단계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에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착수하실 때 사실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뭐냐면 목표하고자 하는 바는 정의를 하였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정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하루에 뭐 수천 수만 개의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생성되는데,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어떻게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만약에 수집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얘를 체계화하고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들을 긴 시간에 걸쳐서 수집을 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시간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편차가 발생되고 일관성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내가 원하는 특정 데이터만 골라서 쓸 것인가 하는 이런 데이터 수집의 관점부터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부터 단순히 데이터를 어떤 파일 형태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준화된 그런 체계를 갖추고 일종의 웨어하우스 개념을 초기부터 적용을 해서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API를 적용하고, 그리고 표준화된 포맷을 이용하고 그 동일한 정보들을 그런 데이터에 부가적으로 그 추가를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준화된 API,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통한 어떤 데이터 필터링과 검색 기능, 그리고 수만 장이 쏟아지더라도 거기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들만을 골라서 작업하고, 작업자 5명, 6명 이렇게 많은 작업자분들이 아니라 한 명의 어떤 메인 그런 데이터를 아시는 작업자분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데이터량을 줄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툴킷들이 개별화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그런 서버 내에서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장치가 수집될 때부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되도록 그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AI 모델 또한 선택적으로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참고하면서 학습을 수행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례로 데이터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쌓이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수집된 디바이스들의 차이도 발생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어떤 태그를 남기는, 레이블링을 하는 그런 작업자들의 어떤 편차도 발생되게 되고, 또 심지어는 특정 기간에 발생한 데이터들은 특정 어떤 공정의 이상 상태에 의해서 데이터가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와 특성이 아주 달라져서 아예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데이터가 모든 그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관련 정보들을 다 같이 저장을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단순히 어떤 공정만의 정보가 아니고 데이터를 누가 가공을 했으며 어떤 작업자가 승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다 포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통일화될 경우에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들은 굉장히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의 구조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편집하고 필터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아담스에서는 중점적으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화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의 히스토리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이 한 달 전 혹은 반년 전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바뀔 경우에 그 데이터들을 다 폐기하고 새롭게 수집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를 다 일일이 리뷰하는 코스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새롭게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시간을 가지고 이 AI 솔루션을 유지 보수하는 과정이 거의 처음과 동일한 그런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번 적용이 현장에 AI 솔루션이 한번 적용이 되게 되면 그 AI 솔루션에 의해서 처리되는 데이터들이 하루에 수만 장, 많게는 뭐 수십만 장 이상의 그런 데이터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 중에서도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 AI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다 일일이 리뷰를 하고 사람이 뭐 랜덤하게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분의 특정 시간만 샘플링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AI 솔루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재 적용된 그 AI 솔루션이 조금 더 어떤 확실하지 못하게 판단하는 그런 데이터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학습셋에 반영되고 조금 더 평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선택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필요합니다. 흔히 액티브 러닝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언급이 되는데, 이런 액티브 러닝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적용돼서 데이터들을 선별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컨피던스라는 값이나 아니면 uncertainty 혹은 그 여러 가지 이제 피처 벡터를 생성해서 피처 벡터 간의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서 이런 액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하루에 뭐 수십만 장이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들 뭐 수십 장, 수백 장들을 이렇게 선별하고 작업자들은 그렇게 소수의 데이터만 다시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하면 되는 시스템을 적용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AI 솔루션이 흔히 말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이런 아주 단순한 하나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그 제조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들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들이고요. 뭐 일례로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그 품질 기준을 평가하는 카테고리가 100가지 이상의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뭐 크리티컬 정도에 따라서 크리티컬한 유형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뭐 검출률을 좀 낮게 가져가도 되는 그런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분화된 그런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요구 사항들을 하나의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하나의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여러 가지 앙상블 조합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AI도 뭐 머신 비전에서 흔히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시퀀스 개념이 사실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복합 시퀀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시퀀스 단계별로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 현장에 작업자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수할 가능성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툴에서 별도의 어떤 프로그래밍이 없이 그리고 어떤 별도의 이런 문서화 작업 없이 할 수 있는 시퀀스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GUI를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전처리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스크립트 형태의 그런 간단한 그런 코딩 형태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만 그 요구하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한눈에 이런 플로우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그런 그런 개발자들 혹은 뭐 관리자분들 혹은 관여된 어떤 그런 사용자분들이 다 같이 보고 논의하고 더 좋은 효율적인 그런 방법론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플랫폼들이 결국 유지보수 되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어떤 데이터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각적인 부분들, 그래서 그 실제 이 AI의 어떤 그 어려운 그런 연산 과정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클러스터링의 어떤 형태로 이런 클래스들이 학습 과정을 거치고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 어떤 그룹의 그런 도표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학습된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이런 트레이닝에 반영된 그런 데이터셋들이 제대로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커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 또한 체계화돼서 뭐 특정 작업자는 뭐 A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다른 작업자는 B라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플랫폼 내에 다 동일한 그런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적용이 돼야 되고요. 저희 아담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나비 AI 툴킷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고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각화 툴들을 다 토탈해서 아담스라는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라운피플 윤기욱 CTO님의 제조산업을 위한 AI 플랫폼 특징과 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소개해주신 요 아담스와 이제 AI 툴킷이 이제 오는 4월 6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 정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의 자동화 전시회인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2에서 직접 볼 수 있죠. 예, 저희 부스도 16개 부스로 나오고 있고요. 나비 툴킷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과 그리고 아담스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라운피플 윤기욱 CTO님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